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품 분해하여 기구 이해하기 요 시간인데요. 제 딸아이가 가지고 노는 완구 중에 그냥 애들용으로 만든 이제 전기 포트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기능 동작만 하게 되는 그런 완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분해해서 한번 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사출품 위에 따로 표기된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는 ABS 아니면 PP로 보이는데 PP일 확률이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구조는 나중에 영상 따로 보시겠지만은 요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 있는 그 펌프가 동작을 해서 내부에 있는 물을 여기 요 아래쪽에 홈이 있는데 그 홀이 있는데 그쪽에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물이 쪼르륵 밖에 나오는 요 사이사이 요 컵이 있는데 오늘은 컵은 빼놓고 그냥 요 몸체 쪽만 이제 분해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튼을 이렇게 살 누르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 후크를 제어하면서 이제 커브가 이렇게 열리게끔 하는 좀 약간의 동작은 간소하고 뭐 기구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애들 장난감이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힌 음, 제품이고요. 주요 부품 자체는 아무래도 이 안에 있는 이제 펌프가 되겠죠. 나중에 펌프도 이제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후처리는 뭐 따로 없이 그냥 알사줄로 된 것 같고 그냥 그 알사줄 자체가 그냥 색상이 있는 걸로 그래도 알사줄 해서 구분해서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제가 뭐 이걸 일부분의 이 색상이 같은 것끼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파트를 합쳐서 패밀리 금용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직 이것도 그냥 추측일 뿐이고 이게 실제로 패밀리로 묶였을 가능성은 뭐 제가 좀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하긴 어렵죠. 근데 요런 작은 부품들, 색깔이 같은 작은 부품들은 어차피 상하 파팅 나눠 진 코어 통해서 그냥 충분히 같이 이제 사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은 부품이나 뭐 크더라도 작은 부품을 일부 같이 해서 패밀리로 이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부품 때문에 금형을 몇 벌 하는 거는 좀 낭비죠. 예. 판매 가격은 제가 이거를 한 유사한 제품을 한 12개 한 거를 제가 중국에 있는 돈으로 한 15,000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에 산 것 같아. 그러니까 한 12개 15,000이면 한 개당 한 1,000원? 조금 넘는 택인데 어 원가로 치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500-600원에 만들지 않았을까. 그냥 요것도 그냥 제 추측인데 금형 외관 상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수많은 제품을 찍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원자재 단가는 좀 많이 낮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요거는 사실상 제 딸아이가 가끔씩 갖고 노는 건데, 뭐 사용을 할 줄 알아서 가지고 노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그냥 아무렇게 뭐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긴 한데, 일단 요걸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쪽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 놓으면, 요쪽에 홀을 통해서 이제 버튼 누르면 물이 요쪽으로 이제 쪼르륵 나온 건데, 여기 컵이 원래 있는데, 뭐 컵은 오늘 분해를 할 게 아니니까는 뭐 이렇습니다. 내부에 아마 그 미니 펌프 구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을 쪼쪼쪼쪼 해서 이쪽 이제 그 배출시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손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뚜껑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요 구조가 있고 버튼 누르면 이제 안에서 모터 펌프가 아마 동작하는 것 같은데 하단 쪽에 이제 배터리 넣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아예 장난감답게 뭐 상당히 뭐 약간 간단한 구조로 돼 있는데 항상 드린 말씀이 이제 기구 구조는 간단한 건 없으니까요. 하단에 보면 이런 표기 같은 부분은 이렇게 뭐 메이드 인 지금 차이나로 돼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그 금융사의 표기가 필요한 부분이면 이게 데이터상에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체결 방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전 이런 구조에 이제 스크류가 박히는 걸 이제 아이 장난감 쪽에서는 이제 조금 좀 선호한 편인데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금방 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 딸아이가 한 살 반밖에 안 됐는데 이걸 이렇게 열어서 배터리를 꺼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얻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꺼내서 뭐 입에 좀 넣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 장난감 뭐 이제 배터리 한 여기 넣는 곳이나 여기 스크류 체결로 돼 있는 게 전 좀 좋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군데 스크류 홀이 있습니다. 두 군데. 요게 아마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체결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좀 탈락 뺄 곳이 없는데 지금 이쪽에도 두 개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 두 개가 있고 일단 스크류는 당연히 태핑 스크류겠죠. 예. 스크류 사출물에다가 그대로 하는 거고 여기에 구조에다가 이제 인서트 사출하는 거는 아마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낭비할 거니까는 이렇게 되면 전에도 말했듯이 요거 그 단자 요 부분은 기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두 개는 이제 AA 사이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A 사이즈인데 뭐 AA 사이즈라든가 요게 맞춰서 이런 부분이 기성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은 요 부품은 당연히 기성품을 한 거를 체결해서 그냥 절곡시킨 것 같고요. 절곡시켜서 안 빠지게 하고 여기 아마 숯댐으로 제작 작업했니. 그리고 예상한 대로 여기 모터 펌프가 있니. 이것도 한번 같이 분해를. 이거 오늘 저도 처음 뜯어보는 건데 지금 요 보면 요쪽에도 스크류 홀이 하나 있어 보이는데 지금 요쪽에는 스크류 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봐서는 아마 요 펌프 자체는 아마 다른 데도 쓰이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쓰이는데 이제 여기도 적용하면서 스크류 이 세 개만 적용되게끔 이제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모터 펌프가 이렇게 되니. 모터 펌프도 한번 뜯어볼 건데 이거 먼저 뜯고 그다음에 이쪽은 상측하고 이쪽은 이제 이쪽에 체결된 스크류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뜯으면 빠지네. 다 분리가 됐는데 이쪽이 커버 이제 버튼 지금 여기 버튼이 보이네. 버튼이 이렇게 버튼 꼭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손잡이 뭐 이건 뭐 이쪽 뭐 반파팅 나눠가지고 그냥 상하로 쭉 뺐네. 그리고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좀 이렇게. 이건 뭐 여기 기준으로 위 아래가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이거는 커버인데 지금 보면 이쪽에도 스크류가 있습니다. 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강제로 끼우지 않았네. 이거 어느 정도 걸림량을 줘서 강제로 끼우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 부분이 이제 닫았을 때 이제 걸리고 이제 락킹을 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뭐 기구 설계하신 분이라면 또 다른 거 많이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예상은 되죠. 뭐 어차피 요거는 안에 스프링 들어가는 밖에 없으니까는 요거는 스프링 넣어서 체결해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스프링도 기성품 쓰는 게 낫겠죠. 이것 때문에 주문 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스프링 자체가 지금 기성품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단지 이제 그게 너무 저가 아주 스프링 한 개로 치자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뭐 기성품을 최대한 쓰는 게 좋겠죠.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장식 효과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굳이 분할을 안 해도 됐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뭐 로고를 원래 넣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좀 다른 좀 용도를 하기 위해서 요 분할을 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딱히 여기 이 부분 말고는 이 부분이 분할 굳이 안 돼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덩어리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분할된 거 보니까 여기 혹시 뭐 이건 뭐 지금 스티커가 붙었지만 로고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딱히 이렇게 뭐 변형을 잡기 위해서 뭐 리브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쩌면 아치 형태죠.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아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측에 레이블을 넣지 않아도, 이게 큰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는, 작은 거다 보니까 굳이 이쪽에 뭐 아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리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뭐 변형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고, 살토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보기엔 한 1T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딱히 뭐 깔끔하게 잘 나왔네. 요즘 보면 외관 표면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형태, 이런 크기의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리브를 굳이 세워가지고 어떻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제품의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구조를 잡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상체 커버인데 이거는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뺀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공무 그 아까 물 내려간 쪽 모터 펌프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인데 물이 안 새게끔 실링을 해 놓은 것 같거든요. 요 부분. 요것도 만약에 제가 이걸 한다면 뭐 솔직히 원래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오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성품 오링 같은 거 치수 맞는 게 있으면 그거 적용해서 어느 정도 물이 새지 않는 효과를 줘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실제 요 오링을 한 것 같거든요. 좀 보시면 이렇게 오링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뭐 검정색 투명 많은데 뭐 색깔은 그 상에 따라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식으로 스크류 체결 부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좀 요런데 뭐 변형이나 뒤틀림이 없게끔 뭐 리브를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형태 자체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크기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 리브를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 여기 보면 단차를 줘놨는데, 단차를 줘서 몸체를 씌울 때 요 단차가 몸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외부에서 이제 뭐 이물 유입이라든가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렇게 해놨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몸체 그 중간 몸체 쪽 같은데 튜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나중에 모터에 연결될 거고, 스위치가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누름 스위치인데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저가 제품 이제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다 수땜을 한 것 같아요. 다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요 버튼에다가 먼저 와이어를 수땜을 해서 LED를 끼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덮어 씌운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조립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립 순서로 보면 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작업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아마 작업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조립할 때 좀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보면 이게 그냥 통짜로 어찌보면 돼 있는 택인데 뭐 뒤틀림도 없고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뭐 딱히 이거를 뭐 뒤틀림 잡기 위해서 뭐 리브를 어떻게 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물어보시는 게 리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꼭 물어보시는데, 리브가 꼭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는데, 리브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면적에, 그리고 좀 높이가 낮은 그런 경우에는 리브를 해서 뒤틀림을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같이 전체적인 틀이 있는 상태에서 높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폭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살두께도 어느 정도 주어진 상태에서는 굳이 이런 부분에 뭐 리브를 꼬박꼬박 다 챙겨줘가지고 그 뒤틀리면 잡기 위한 구조를 때문에 고심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펌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제품을 이런 걸 뜯어보다 보면 아이들 장난감이라서 좀 무시한 경우도 있죠. 예. 이게 뭐
대충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들 장난감에 뭐 그래 공부할 게 있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저도 놀라게 만들거든요. 살짝 보면은 요게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 기구 설계하실 때 이제 그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기계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 보면 펌프 구조 많이 배우실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펌프랑 그다음 뭐 캠 운동하는 그런 치공구 관련해서도 많이 보실 건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물이 그냥 나오게 돼 있네. 간단한 구조로. 그러니까 뭐 공기를 빨아들여서 뭐 한쪽으로 빨아들여서 한쪽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물이 그냥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에서 그냥 물을 쳐올리듯이 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이 그냥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물이 이제 몰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이게 빙글빙글 도면서 물을 그냥 요만큼 당길 때마다 당기는 부분을 이렇게 쳐올려서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구조네. 어, 멋지네. 예. 하나 또 배웠네. 만약에 저는 펌프를 만약인데 이런 구조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복잡하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간소하게도 된다는 거를 오늘 저도 배웠네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제품을 자꾸 뜯어보시라고 하시는 게 이게 생각하고 뭐 하는 것보다 실제 이렇게 해놓은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뭐 미니 펌프를 하나 설계해달라 했다고 하면 전 아마 이 구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다음에 혹시나 누가 저한테 소형 펌프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물이 펌프가 물이 들어가서 내보낼 수도 있으니 이 구조를 응용해서 좀 더 이제 물을 확실하게 잘 많은 약을 흘려보내는 펌프를 할 때 뭐 제가 이 구조를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아예 장난감인데도 참 배울 게 많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파트가 이렇고 뭐 체결하는 구조는 배터리 쪽 체결하는 커버는 뭐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리모컨 그런 커버하고 비슷한 용도고 요거는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탄성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하단 쪽도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정말 간소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쪽은 살 빼기를 하고 필요 없는 쪽은 뭐 그냥 이렇게 다 놔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보이는 쪽이니까는 살 빼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쪽은 보이지 않는 쪽이니까 이쪽에다 살 빼기를 하고 이쪽은 배터리 커버가 들어가는 쪽이니까는 당연히 이 구조를 잡아주고 반대쪽은 그걸 제한 부분은 이제 살 빼기를 해서 보스를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탭핑 스크류를 썼고 일단 요거 뜯어봤을 때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뭐 저도 많이 봤고 뭐 다른 데도 뭐 많이 쓰이는 구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이제 없는데 요 펌프는 저는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됐네 요 부분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저 사진 좀 따로 찍든가 해서 좀 따로 올려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뭐 집에서 뭐 집에서도 많이 뭐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하는 때 이제 뭐 응용을 좀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뭐 약간의 보이는 뭐 문제점 같은 걸 좀 보자면 지금 여기 같은 부분은 이제 보스가 좀 높죠. 예, 높은 반면에 지금 여기 잡아주는 뭐 여기 리브가 없는데 저는 이제 리브를 하는 용도 자체가 뭐냐면 하나는 살 터짐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리브를 뭐 4개든지 6개든지 그 직경이나 높이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보통 4개 정도는 제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 이제 태핑 하다가 이제 살이 터지지 않게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게 이제 쓰러지지 않게끔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그 리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쪽에 이제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약간 크리기한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아마 이쪽에 뭐 움직이다가 보면 아니 스크류 체결할 때나 아니면 이게 사출물을 보관할 때 이제 혹시나 이런 데 충격이 가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간 게 보이는데 이게 뭐 금형을 추출하거나 이럴 때 생겼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게 뭐 보관 중에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보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생긴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게 게이트 위치 같은데 좀 보면 돌출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이거는 어차피 제품이 가격이 싸니까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뭐 양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거니까는 뭐 이런 건 그냥 그냥 패스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형 쪽이 일단 문제가 있어서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나 재판 중에 보이시면 금형 관련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거 보면 버가 상당히 보이죠. 예. 이게 이 부분 자체는 여기 보시는가 봐. 이 부분 약간 아주 얇은 살로 좀 살짝 올라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한 것 같진 않고 지금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갭이 많거든요. 좀 빙빙빙 노는데 이건 아마 그냥 버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뭐 외관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약간 이런 부분 처리는 잘 돼서 이게 지금 금형이 노후가 돼서 좀 오래돼서 좀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조금 느껴지는데 지금 애들 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런 이 라운드가 바닥 쪽에 어쨌든 손이 닿는 부분에 라운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라운드가 들어간 만큼 거기 라운드가 들어간 만큼 거기 기준으로 이제 파팅을 나눴을 건데 그 부분은 잘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금형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단차가 안 맞아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다 처리를 했고요. 지금 여기 자체도 어느 정도 처리는 돼 있는데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이 가격대에 맞게 그냥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요 설계가 잘못됐다, 잘 됐다, 뭐 솔직히 그런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요런 구조고 요런 구조를 했을 때 나 같으면 뭐 요런 식으로 했을 거다, 저런 식으로 했을 거다,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아직까지 그 생각지도 못한 그냥 간단한 구조 같은 것들은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바로 배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뭐 답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가격에 맞게 설계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설계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 제품이 판매되는 가격에 맞게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성하게끔 이제 주어진 그 가격대에 맞게 설계가 됐다 보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답게 10만원짜리는 10만원짜리답게 10만원짜리를 1,000원짜리처럼 만들면 당연히 안 되고 1,000원짜리를 10만원짜리처럼 보이게 이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품 봤을 때는 그냥 그 가격대가 가지는 이 제품이 가지는 가격대가 가지는 거기에 맞게 그냥 설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출품 상태를 봤을 때는 금형이 이제 노후가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버가 많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파팅이 안 맞는 부분 자체는 이게 뭐 제품의 품질적인 문제로는 좀 판단이 어렵고 그냥 단지 이제 금형상에 뭐가 좀 노후가 일어나서 좀 일부 좀 문제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엣지 부분이 이제 날카로운 부분도 이제 애들 제품답게 뭐 라운드 처리를 잘 해서 이제 파팅 레일을 옮겨가지고 잘 처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오늘 뭐 뜯어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안에 펌프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시중에 있는 펌프 그러니까 그 펌프를 주로 만드는 이제 뭐 업체에서 만든 그런 펌프를 하나 가져와서 그냥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 제품을 설계하면서 같이 설계한 파트 같거든요. 왜냐면 색상 자체가 저 제품의 이제 파트 부품 색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제품을 설계하면서 이 펌프도 같이 개발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어, 뭐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펌프는 분해할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분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분해해서 봤는데 뭐 오늘 새롭게 저렇게 해도 물이 나오는구나라고 좀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나름 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나 펌프가 들어가는 아니면 유사 구조가 필요한 부분을 할 때는 저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좀 더 개선해 가지고 뭐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상당히 좀 도움이 되었고요.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공부하면서도 뭐 많이 보는 거지만은 실제로 접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오늘은 유아용 이제 완구를 좀 분해해서 봤는데, 오늘은 저도 좀 여러 방면에서 좀 공부가 되게 됐던 것 같아. 어, 주변에서 사실상 이런 완구들이 보여도, 저도 당연히 엔지니어지만, 당연히 기구 엔지니어지만, 주변에서 이런 완구가 보일 때,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이거 한번 뜯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어, 어떤 때는 그냥 언뜻 싹 봤을 때, 아,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으니까 뭐 간단하네.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품의 기구 설계는 절대 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고, 그 모든 기구 엔지니어가 똑같은 생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생각으로 설계를 하니까, 한번 뜯어보시면, 아, 나도 몰랐던 구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좀, 뭐, 좀 정말 단순하게 간소화하면서 잘했다는 그런 기구 설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단한 설계들, 뭐, TV,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휴대폰, 뭐, 노트북, 이런 같이 좀 뭔가 고가의 제품들이 다 그렇게 멋진 설계가 된 게 아니라, 오늘 뜯은 것처럼 진짜 뭐 한 몇백 원짜리, 뭐 천 원짜리 이런 제품을 뜯어도 충분히 공부가 충분히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만만해 보시지 말고 가끔씩 이제 주변에 보이는 게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분해해 보시고, 제가 항상 뭐 기구 설계를 하시려는 분들, 기구 엔지니어 지금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데드캅을 꼭 해보라는 건데, 실물을 측정해보고 실제로 그려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큼 진짜 공부되는 게 없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뭐 분해해서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